여러분, 이제 마지막 7번째 파트입니다. 이번 파트에서는 다이브 마스터로서 감독 역할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다룰 거예요. 여러분이 실제로 학생이나 인증받은 다이버들을 감독할 때 어떻게 책임을 갖고 행동해야 하는지, 그리고 법적 책임을 줄이기 위해 무엇을 알아야 하는지에 대해 함께 공부해 보겠습니다. 이 파트는 실무에서 정말 중요하게 쓰이는 내용이 많으니까 집중해서 따라와 주세요. 이 단원에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바로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지식과 행동입니다. 다이브 마스터로서 여러분은 이제 레크리에이션 다이빙의 리더 역할을 맡게 되는 거예요. 그만큼 법적 책임도 생기고 누군가의 안전에 영향을 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위험관리 원칙이라든지 학생들을 감독할 때 어떤 규칙이 있는지, 그리고 SDI의 일반적인 감독 지침들을 정확히 아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걸 제대로 알고 있어야 불필요한 법적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고, 무엇보다 여러분 자신을 보호할 수 있어요. 이 단원이 끝나고 나면 여러분은 원고와 피고의 차이점을 명확히 구별할 수 있어야 하고요. 왜 트레이닝 도구들이 강습에 도움이 되는지, 강습 장소를 고를 때 왜 위치 선정이 중요한지, CORAL이라는 감독 지침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연속 교육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지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이번 장에서 우리가 다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험관리, 다이빙 사고나 법적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지식과 원칙들을 배우고, 강습 기법, 학생을 가르칠 때 어떻게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시범을 보여야 하는지, 학생 감독, 교육 중인 다이버를 어떻게 안전하게 감독할 것인지, 인증받은 다이버 감독, 이미 자격증이 있는 다이버라도 다이브 마스터로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를 배우게 됩니다. 이 네 가지는 모두 다이브 마스터로서의 핵심 역할과 직접 연결돼 있어요. 다이브 마스터는 단순히 다이빙을 잘하는 사람을 말하지 않아요. 위험을 관리하고 예방할 줄 아는 사람이 진짜 다이브 마스터입니다. 위험 관리란 뭘까요? 쉽게 말하면 사고가 날 수 있는 가능성을 미리 파악하고 그걸 줄이기 위한 행동을 취하는 거예요. 스쿠버 다이빙은 그 자체로도 잠재적인 위험 요소가 많은 활동이에요. 호흡기 고장, 체온 저하, 버디 실종 등 여러 상황이 생길 수 있죠. 경험 많은 다이버라면 누구나 가족이나 친구에게 다이빙은 안전한 스포츠라고 이야기해 본 적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다이브 리더로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잘못된 행동이며, 특히 다이빙을 처음 시작하는 교육생에게는 더욱 그렇습니다. 안전하다는 말은 위험이 없다는 뜻인데, 이는 정확한 표현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항상 사전 교육, 사전 점검, 사고 대비 계획을 세워두는 습관을 들여야 해요. 이 부분은 단순히 안전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법적인 책임을 피하고 여러분 자신을 보호하는 데도 매우 중요합니다. 혹시 다이빙 사고가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말 들어보셨나요? 원고는 피해를 입은 사람, 피고는 소송을 당한 사람이에요. 만약 여러분이 제대로 감독을 했더라도 원고는 직간접적으로 관련되었을 수 있는 모든 당사자를 피고로 지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도 피고가 될 수도 있어요. 소송이 성립되려면 보통 4가지가 조건이 성립해야 합니다. 손해가 있었고 어떤 의무가 있었으며 그 의무를 위반했고 그로 인한 과실이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게다가 소송은 시간도 오래 걸리고 돈도 많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송이 걸리지 않도록 예방 차원에서 철저하게 대비해야 해요. 이런 법적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정확한 절차를 따르고 모든 것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방어적 강습이라는 개념을 이야기해 볼게요. 말 그대로 자신을 방어하는 강습이에요. 소송에 휘말렸을 때 다이브 리더를 위한 최선의 방어는 확립된 절차를 완전히 준수하여 행동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절차는 SDI 표준 및 절차에 상세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신중한 전문가는 모든 교육 프로그램이 표준에 따라 진행되고 모든 필수 주제가 적절하게 다루어지며 모든 교육생이 요구되는 모든 기술에 능숙해지도록 할 것입니다. 또한 교육생이나 자격증을 소지한 다이버를 감독할 때
신중한 전문가는 예상치 못한 상황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다이브 브리핑에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하더라도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가정해서는 안 됩니다. 교육생이나 다이버가 브리핑 내용과 정반대되는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신중한 전문가는 발생 가능한 다양한 비상 상황을 예측하고 신속하고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울 것입니다. 방어적 강습을 실천하면 사고를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했다는 근거를 만들 수 있어요. 강습 중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정확히 기록해두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SDI 교육생 기록 서류는 교육생이 모든 이론, 제한 수역, 개방 수역 세션을 성공적으로 완료했는지, 그리고 모든 필기 시험과 기술 수행을 마쳤는지를 문서화하도록 특별히 고안되었습니다. 이 서류에는 의료 확인서와 면책 동의서 양식이 포함되어 있으며 각 양식에 대해서는 이후 더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이 서류에 추가적으로 보관해야 할 문서로는 교육생이 작성한 필기 시험지, 그리고 필요한 경우 의료 전문가의 승인서 등이 있습니다. 각 교육생의 교육 기록은 교육 프로그램이 진행됨에 따라 각 세션 후에 적절하게 업데이트되어야 합니다. 교육생이 기술이나 이론 개념을 습득하는데 초기 어려움을 겪을 경우 해당 문제점이 다뤄졌고 교육생이 나중에 그 기술이나 개념을 숙달했음을 입증하기 위해 적절한 복습 및 교정 조치도 기록되어야 합니다. 이런 기록은 나중에 누가 나는 그런 설명을 못 들었다거나 그 장비는 누가 제공했냐는 식의 과실 주장을 방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요. 기록을 게을리하면 아무리 교육을 잘했어도 법적으로는 입증할 수 없게 됩니다. 모든 교육 기록은 7년 동안 보존해야 합니다. 이 기록을 보존하는 책임은 주 강사에게 있습니다. 일부 다이빙 시설도 이 기록의 사본을 보관하고 싶어 하지만 책임은 주 강사에게 있습니다. 의료 확인서와 면책 동의서는 그냥 종이 한 장이 아니라 여러분의 안전을 지켜주는 법적 방패입니다. 의료 확인서는 학생이 다이빙에 신체적으로 적합한지를 확인하는 문서입니다. 면책 동의서는 다이빙이 가진 위험을 학생이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예요. 미성년자의 경우 부모 또는 법적 보호자가 서명하고 날짜를 기입해야 합니다. 이 두 가지 문서, 즉 의료 확인서와 면책 동의서는 반드시 정확하고 완전하게 작성되어야 하고 빈칸 없이 본인이 직접 체크하도록 해야 해요. 특히 중요한 건 학생이 의료 관련 질문에 답할 때 여러분이 유도하거나 답변을 도와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나중에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항상 공정하고 기록에 의존하세요. 이건 신뢰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법적 보호의 핵심이기도 해요. 사고는 아무리 조심해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 이후의 대응 절차예요. 가장 먼저는 부상자의 생명과 상태를 확인하고 응급처치를 실시합니다. 심각한 사고의 경우 현지 당국이 추가 조사를 위해 장비를 압수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엔 부상자의 장비를 확보해서 혹시 장비 이상이 있었는지 확인해야 해요. 이후에는 사고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수집하고 사고 보고서를 작성해야 해요. 향후 참고를 위해 사진도 찍어두어야 합니다. 사건 발생 후 가능한 한 빨리 작성된 사고 사건 보고서를 SDI 본사로 이메일로 보내야 합니다. 만약 사고가 교육 중에 발생했다면 보고서와 함께 교육생의 의료 진술서, 면책 동의서, 가능하다면 본인과 교육생의 다이브 컴퓨터 다운로드 정보, 그리고 모든 교육 기록 사본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이 과정을 빠짐없이 잘 따라야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책임이나 교육기관의 평가에서도 여러분을 보호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다이빙 전문가 경력 중 언젠가는 교실이나 이와 유사한 환경에서 청중에게 정보를 전달해야 할 때가 올 것입니다. 다이브 마스터의 경우 샵에서 주최하는 다이빙 여행을 떠나기 전 다이버 그룹을 위한 오리엔테이션 미팅이 될 수 있습니다. 효과적인 강의에는 세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서론, 본론, 그리고 요약입니다. 서론은 참가자들이 들을 준비를 돕고 앞으로 들을 내용이 무엇인지 알려줍니다. 본론은 참가자들이 실제로 정보를 듣는 부분입니다. 요약은 참가자들이 방금 들은 내용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정보를 강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교실 강의는 분위기를 파악하기에 완벽한 장소입니다. 여기에서 전문가는 학생들에 대해 사전 조사를 하고 학생들이 공감할 수 있는 정보를 찾아냅니다. 가끔 어떤 학생이 특정 수준 기술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어 신속하게 해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때 강사는 수업의 학생 수와 진도에 따라 두 가지 방식으로 상황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강사가 해당 학생과 함께 기술 연습을 하는 동안 다이브 마스터나 보조 강사가 나머지 학생들을 감독하며 배운 기술을 연습하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강사가 나머지 학생들과 함께 교육 활동을 계속하는 동안 다이브 마스터나 보조 강사가 측면에서 해당 학생과 함께 연습하는 것입니다. 보통 본론을 준비하는 것이 가장 쉽습니다. 반면에 서론과 요약은 경험이 부족한 발표자가 가장 소홀히 하기 쉬운 부분입니다. 하지만 이 두 부분은 강의를 효과적으로 만드는 데 있어 똑같이 중요합니다. 논리적으로 다이브 리더는 참가자들에게 인사를 하고 자신의 이름을 밝히며 주제를 소개하는 것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교실 환경, 특히 낯선 그룹을 대상으로 할 때는 칠판 또는 화이트보드에 자신의 이름을 적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 곧바로 서론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들은 새로운 환경과 새로운 수업에 처음 참석하여 긴장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들은 친구, 가족 또는 배우자와 함께 수업을 듣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혼자서 코스를 수강하며 아무도 모르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서론은 이처럼 어색함을 깨고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드는 가장 좋은 부분입니다. 서론은 다음 4가지 요소로 구성됩니다. 첫째, 주에 집중. 이 단계에서는 참가자들이 쉽게 공감할 수 있는 짧은 시연이나 상황에 대한 설명으로 수강자들의 주의를 집중시키고 흥미를 고조시킵니다. 둘째, 중요점. 이 단계에서는 참가자들이 왜 이 정보를 알아야 하는지, 그리고 언제 또는 어떻게 적용될지를 설명하여 주제가 학생들에게 연관성이 있다는 점을 알려줍니다. 셋째, 목적. 이 단계에서는 보통 이 강의를 듣고 나면 여러분은 무엇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로 표현하여 이 강의가 끝난 후 참가자들이 무엇을 알게 되거나 무엇을 할 수 있게 될지 목록으로 제시합니다. 넷째, 개요. 이 단계에서는 본론에서 다룰 정보를 미리 보여주고 참가자들이 따라올 수 있도록 로드맵 역할을 합니다. 또한 강의 중에 필기나 질문 방식 등을 알려줍니다. 그 다음 본론에서는 주요 요점의 개요를 따라 정보가 논리적인 순서로 제시되어야 합니다. 정보는 정확하고 완전하며 참가자의 현재 교육 및 경험 수준에 적합해야 합니다. 또한 잘못된 정보나 안전에 위배되는 정보를 전달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교육 보조 자료를 활용하면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BCD에 대해 말로만 설명하는 것보다 BCD를 직접 들고 그 특징들을 짚어주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그 다음, 요약에는 다음 3가지 요소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첫째, 주요 내용 복습. 이 단계에서는 중요점과 목적을 간단하게 요약해줍니다. 둘째, 중요점 다시 강조. 이 단계에서는 이 정보가 왜 중요한지, 그리고 언제 또는 어떻게 적용될 것인지 간략하게 언급함으로써 이 강의의 실용적인 가치를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셋째, 목적 확인. 이 단계에서는 개별 참가자에게 구체적인 질문을 던져 이제 그들이 알거나 할 수 있는 것들을 확인합니다. 요약이 끝난 후 다이브 리더는 혹시 남아있는 질문이나 우려사항이 있는지 또는 참가자가 추가로 논의하고 싶은 내용이 있는지 질문해야 합니다. 효과적인 수중 강의에는 4가지 핵심 요소가 있습니다. 브리핑, 다이빙 전문가의 기술 시범, 교육생의 기술 수행, 그리고 디브리핑입니다. 브리핑에는 다음 4가지 요소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첫째, 중요점. 이 단계에서는 교육생이 이 기술을 왜 알아야 하는지, 그리고 언제 또는 어떻게 사용될지를 설명합니다. 둘째, 목적. 이 단계에서는 교육생이 이 연습을 마친 후 무엇을 할 수 있게 될지 명확히 설명합니다. 셋째, 기술 설명. 이 단계에서는 이 기술에 관련된 주요 요점과 개별 단계를 조목조목 설명합니다.
만약 교육생에게 특정 시간이나 반복 횟수로 기술을 수행하도록 요구한다면 이 세부 사항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넷째, 순서 및 통제. 이 단계에서는 일련의 기술이 어떤 순서로 수행될지, 수영장 또는 개방 수역의 어느 장소에서 수행될지, 그리고 각 기술을 한 번에 한 명씩 수행할지, 아니면 전체 그룹이 함께 수행할지 설명합니다. 또한 이 기술과 관련된 적절한 수신호를 복습하는 것도 잊지 마십시오. 디브리핑 역시 다음 4가지 요소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첫째, 주요 내용 복습. 이 단계에서는 이 기술을 수행하는 데 관련된 단계들을 교육생에게 간략하게 상기시켜줍니다. 둘째, 중요점 다시 강조. 이 단계에서는 교육생이 이 기술을 왜 필요로 하고 언제 또는 어떻게 사용될 것인지 간략하게 언급합니다. 셋째, 학생 평가. 이 단계에서는 그룹 전체가 잘했던 점에 대해 칭찬합니다. 그런 다음 특정 개인을 특정하지 않고 발생했던 문제를 지적하고 그러한 문제를 예방하거나 개선하기 위한 방법을 알려줍니다. 넷째, 목표 점검. 이 단계에서는 개별 교육생에게 배운 기술과 관련된 질문을 해서 이제 그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을 확인합니다. 다이브 마스터로서 중요한 역할 중 하나는 수업 중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도와주는 거예요. 강사는 이런 상황에서 2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강사가 직접 어려운 학생을 돕고 다이브 마스터는 나머지를 돌보는 것입니다. 이건 흔히 쓰는 방식인데요. 강사가 기술이 부족한 학생을 직접 붙잡고 교정하는 동안 다이브 마스터는 나머지 학생들이 제대로 기술을 수행하고 있는지, 위험한 상황은 없는지를 주시해줘야 해요. 두 번째 방법은 다이브 마스터가 문제 있는 학생을 도와 기술을 익히게 하고 강사가 나머지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이 방법에서는 강사 대신 다이브 마스터가 문제 있는 학생을 맡아서 돕는 구조예요. 단, 어떤 경우라도 최종 평가는 반드시 강사가 직접 해야 한다는 점은 절대 잊으면 안 돼요. 다이브 마스터가 학생의 교육을 도와줄수록 그에 따른 책임도 함께 커지기 때문에 단순한 보조자 이상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다이빙 활동이 교육생의 기존 교육 및 경험 수준을 넘어설 때마다 다이브 리더는 더욱 높은 주의 의무를 갖게 됩니다. 이 강화된 주의 의무는 교육을 진행하는 강사뿐만 아니라 해당 교육에 참여하는 다이브 마스터인 여러분에게도 적용됩니다. 초급 교육생은 가장 높은 주의 의무가 필요합니다. 이는 제한 수역과 개방 수역 교육 모두에 해당됩니다. 이들은 수중 활동 중에 어느 때라도 혼자서 활동할 자격이 아직 없기 때문입니다. 수중에서 다이브 마스터는 어디에 있을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위치 선정은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위험 관리의 시작이에요. 강사와 지역 상황에 따라 위치를 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수심이 깊은 지역에서는 깊은 쪽에 위치하고 얕은 수영장에서는 그룹 전체를 관찰할 수 있는 곳에 있어야겠죠. 모든 교육생들이 강사를 보고 들을 수 있도록 학생의 시야를 가리거나 방해되는 위치에 서 있으면 안 되고 반대로 도움이 필요할 때는 가까이에 있어야 해요. 일반적으로 교육생들은 강사를 향해 일직선으로 모여야 하며 경우에 따라 반원형 또는 유자형으로 모일 수도 있습니다. 교육생들은 근처의 다른 사람들이나 관련 없는 다른 활동과 같은 방해 요소를 등지고 밝은 햇빛을 직접 바라보지 않도록 위치해야 합니다. 학생이 내뿜는 기포를 보면 숨 쉬는 상태, 패닝 여부, 위치도 파악 가능해요. 기포가 갑자기 사라지거나 이상하게 위로 올라오지 않으면 즉시 확인해야 합니다. 강사가 특정 기술을 시연하거나 개별 교육생의 수행 능력을 평가하는 동안 교육생 그룹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주된 책임은 여러분에게 있다는 점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문제를 신속하게 인지하고 대응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야 합니다. 항상 한두 발자국 이내에서 도와줄 수 있는 거리감을 유지하는 게 이상적이에요. 강사님과 다이브 마스터인 여러분은 모든 수중 교육 활동에서 하나의 팀으로 기능한다는 점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각 새로운 기술을 학생들에게 소개하고 학생들의 수행 능력을 평가하는 주된 책임은 강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은 기술 시범을 돕고 학생들이 기술을 연습하는 동안 감독하며 강사가 개별 학생을 지도하는 동안
전체 수업을 감독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각 다이브 리더는 수업에 있는 모든 학생의 안전과 행복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리더십 팀이 효과적으로 작동하려면 팀 구성원 간의 긴밀한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학생 다이버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어떤 상황이 발생하든 가장 가까이 있는 다이브 리더가 즉시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간단히 말하면 강사와 눈빛만으로도 소통될 정도로 팀워크가 중요합니다. 교육 세션 중에 때때로 개별 학생이 여러분에게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이 질문을 해오는 건 아주 긍정적인 신호예요. 그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느냐가 다이브 마스터의 전문성과 태도를 보여주는 순간이죠. 어떤 질문이라도 좋은 질문이에요 라고 긍정적으로 반응해주는 게 기본이에요. 학생이 긴장하거나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쉬운 단어, 짧은 문장으로 천천히 대답해주는 게 좋습니다. 질문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확히 설명하되 잘 모르는 부분은 추측하지 말고 강사에게 연결해주면 돼요. 어떤 경우에는 강사가 전체 학생들을 위해 직접 질문에 답하는 것을 선호할 수 있습니다. 한 학생이 질문을 제기했다면 다른 학생들도 같은 질문을 가졌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경우, 특히 이미 강사가 다루었던 내용과 관련된 질문이라면 교육 흐름을 과도하게 방해하지 않는 방식으로 여러분이 신속하게 질문에 답하는 것이 더 나을 수 있습니다. 요즘은 10대 초반 또는 그 이하의 어린 친구들도 다이빙을 배우는 경우가 많아졌어요. 교육 및 감독하에 이루어지는 교육이 아닌 모든 활동에서 다이브 리더는 어린 참가자를 다룰 때 특정 행정적 및 절차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SDI 규정에는 다이빙 교육을 위한 최소 연령과 권장 수심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든 연속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한 최소 연령 필수 요건도 명시하고 있습니다. 모든 다이브 리더는 교육생이 최소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코스 진행 전에 가장 최신 SDI 교육 표준을 참고할 것을 강력히 권장합니다. 같은 나이대라도 어떤 학생은 굉장히 조숙하고 어떤 학생은 아직 집중 시간이 짧거나 감정 조절이 서툴 수 있어요. 이상적으로는 자녀의 과정 등록 전에 부모와 이 요건을 상의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부모가 자녀의 성숙도를 가장 정확하게 알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부모가 이 평가에 대해 지나치게 낙관적일 수 있습니다. 교육 중에 아이가 필요한 성숙도가 부족하다는 것이 명백해지면 다이브 리더는 부모에게 아이가 아직 다이버 자격을 얻을 수 없으며 추후에 교육을 연기해야 한다고 신중하지만 단호하게 전달해야 합니다. 일부 아이들은 낯선 어른들과 교류하는 상황에서 약간 위축될 수 있습니다. 질문하기를 망설이거나 심지어 실제로는 이해하지 못했음에도 이해했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고개 끄덕였으니까 알겠지라고 생각하지 말고 실제로 따라할 수 있는지를 직접 확인해야 해요. 학습 진행 상황, 물에 대한 두려움 여부, 웨슈트 착용 시 불편감 등은 부모와도 공유해야 해요. 부모가 동기부여를 해줄 수도 있고 불안 요소를 줄여줄 수도 있어요. 다이브 마스터는 공인 다이버들의 활동을 감독하는 주된 책임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 맥락에서 다이브 마스터는 단순한 자격증 수준을 넘어선다는 점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또한 직업 설명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모든 다이브 리더는 다이브 마스터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든 다이브 마스터는 자신이 인솔하는 다이버들과 그들의 다이빙 활동을 감독하는 책임을 개인적으로 맡게 됩니다. 책임을 지고 다이버를 감독하려면 먼저 그 다이버가 어떤 수준인지 파악해야겠죠. 그 사람이 오픈워터인지 어드밴스드인지 로그북에는 어떤 다이빙을 해왔는지 확인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다이빙 전에 자격증 카드와 로그북을 꼭 확인하시고 가볍게 대화도 해보세요. 예를 들어 최근엔 어디서 다이빙 하셨어요? 이런 식으로 말이죠. 이런 간단한 대화만으로도 그 사람의 자신감이나 기술 수준을 금방 파악할 수 있어요. 여러분은 또한 다이빙 사이트를 평가해야 합니다. 수심, 시야, 수면 상태, 조류와 너울, 악천후, 심지어 해당 지역의 보트 통행량 같은 모든 문제를 고려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이 특정 다이버 그룹에게 이 사이트가 적합한지 판단해야 합니다. 특히 팀에 초보자가 있다면
가장 경험이 적은 다이버 기준으로 사이트를 정해야 해요. 무리하게 깊거나 유속이 센 곳은 피하는 게 좋아요. 다이브 마스터의 판단에 따라 사이트가 부적절하다고 여겨지면 대체 사이트를 선정하거나 다이빙을 취소해야 합니다. 다이빙 사이트를 잘 알고 있다면 평가가 훨씬 더 쉬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그 사이트에서 다이빙을 해보거나 최소한 그 사이트에서 예상되는 다이빙의 종류에 대해 매우 잘 아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많은 다이빙 활동에서 의사소통은 여러분의 가장 눈에 띄는 역할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도착하는 다이버들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다이빙 체크인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현지 규약과 절차를 그들에게 그리고 뒤따라오는 다른 사람들에게 적절하게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여기에는 차량 주차 장소, 보트에 승선할 수 있는 시간, 소지품을 놓을 장소, 장비를 조립해야 하는 시간 등의 내용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를 모르는 것은 고객에게 큰 불만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의사소통은 다이브 마스터가 진행하는 다이브 브리핑으로 이어집니다. 이것은 앞서 제공했던 안내성 인사말보다 더 공식적이고 체계적인 의사소통입니다. 모든 브리핑에서는 다이버들이 여러분을 보고 들을 수 있도록 적절한 위치 선정이 필요합니다. 엔진 소음, 승무원 활동, 다이빙 전 준비와 같은 방해 요인들은 최소화되어야 합니다. 자주 간과되는 한 가지 방해 요인은 바로 태양의 방향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밝은 햇빛이 눈에 직접 비쳐 앞이 보이지 않을 때 브리핑에 집중하기 어려워합니다. 다이버들이 장비 조립을 시작할 때 여러분은 그들의 행동과 장비를 모두 관찰해야 합니다. 어떤 다이버가 장비를 서투르게 다룬다면 그 사람은 초보 다이버이거나 오랫동안 다이빙을 하지 않았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대여 장비를 사용하는 것은 경험이 부족한 다이버임을 시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숙련된 다이버도 때때로 장비를 대여합니다. 다이버의 장비가 지나치게 낡고 손상되어 보인다면 이는 다이빙 전반에 걸쳐 세부 사항에 대한 관심이 부족함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다이버의 장비가 완전히 새 것이라면 이는 비교적 신참 다이버임을 시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방금 새 장비에 투자한 매우 숙련된 다이버일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다이버의 장비는 여러분에게 유용한 통찰력을 제공하지만 초기 징후가 항상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다이빙 직전의 다이버의 일반적인 행동 패턴도 추가적인 통찰력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평소에는 조용하던 사람이 지나치게 수다스러워지거나 떠들썩하던 사람이 갑자기 조용해지는 등 평소와 다른 행동을 보인다면 그 다이버가 어떤 종류의 두려움이나 염려를 가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각 다이버가 입수하기 직전 여러분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빠르게 육안으로 점검하여 다이버가 모든 장비를 갖추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다이버들이 흔히 잊어버리는 장비는 웨이트, 오리발, 그리고 마스크 등입니다. 문제가 비상사태로 발전하는 것을 막는 가장 좋은 방법은 초기의 상황을 인지하여 신속하게 해결하는 것입니다. 문제를 조기에 인식하는 것은 여러분의 관찰로부터 시작됩니다. 다이버는 실수를 했다고 해서 절대로 비난받는다고 느껴서는 안 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다이버가 다이빙을 하도록 압박을 받거나 다이빙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해 창피하거나 무시당한다는 느낌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다이버가 장비에 약간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감지되면 도움을 주려는 태도로 비판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다가가야 합니다. 때로는 문제가 다이버의 단순한 부주의 때문일 수 있으며 지적해주면 다이버는 흔쾌히 동의하고 즉시 수정하며 심지어 알아차려줘서 고맙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경우에는 상황이 부적절한 교육이나 진정한 오해에서 비롯될 수 있으며 지적을 받은 후에도 다이버는 그것을 문제라고 인식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염려하는 이유를 신중하게 설명하고 상황에 맞게 도움을 제공해야 합니다. 두 경우 모두 다이브 마스터는 가벼운 유머를 사용하거나 흔히 있는 일이라고 언급하며 상황을 부드럽게 만들 수 있습니다. 효과적인 감독을 위해서는 인솔하는 다이버들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한 번에 두세 명의 다이버를 관리하는 것은 비교적 간단한 일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트 가득한 다이버들이나 해안에서 다이빙하는 대규모 그룹을 파악하는 것은 훨씬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큰 그룹을 안내할 때는
각 개인의 이름이 기재된 다이빙 명단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이빙 보트가 부두를 떠나기 전이나 해안에서 다이빙 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공식적인 점호를 실시해야 합니다. 공식적인 점호는 각 다이빙을 마친 후 다이빙 보트가 현장을 떠나기 전 또는 해안의 준비구역에서 누군가가 벗어나기 전에 반복해야 합니다. 이건 단순한 형식이 아니라 실제 사고가 났을 때 여러분의 책임을 보호하고 다이버의 생명을 지키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특히 대규모 그룹이나 투어에서는 이런 체크가 더 중요해요. 다이브 마스터는 항상 모범이 되어야 합니다. 말 한마디, 행동 하나, 복장까지도 다른 다이버들이 따라 배우게 되니까요. 열정적인 태도와 전문적인 모습은 학생이나 동료 다이버에게 전염되어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여러분이 웃으면서 장비를 점검하고 차분하게 지시를 내리는 모습은 주변 다이버에게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는 마음을 들게 합니다. 다이빙 전 인사부터 다이빙 후 장비 정리까지 하루 종일 여러분이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이 전문적으로 수행되어야 합니다. 다이브 마스터는 언제나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이 단원에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바로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지식과 행동입니다. 다이브 마스터로서 여러분은 이제 레크리에이션 다이빙의 리더 역할을 맡게 되는 거예요. 그만큼 법적 책임도 생기고 누군가의 안전에 영향을 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위험관리 원칙이라든지 학생들을 감독할 때 어떤 규칙이 있는지 그리고 SDI의 일반적인 감독 지침들을 정확히 아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걸 제대로 알고 있어야 불필요한 법적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고 무엇보다 여러분 자신을 보호할 수 있어요. 이번 장에서 우리가 배운 내용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다이브 마스터는 안전의 최전선에 있습니다. 위험 요소를 사전에 식별하고 계획을 세워 예방하며 위급 상황에는 침착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강의는 학생 중심이어야 하며 정확하고 이해하기 쉬운 시범과 설명이 중요합니다. 지적보다는 격려, 획일적인 설명보다는 유연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학생은 항상 가까이에서 감독해야 하며 정해진 비율과 SDI 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문제를 사전에 파악하고 즉시 개입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격증이 있는 다이버도 경험이나 환경에 따라 감독이 필요합니다. 특히 가장 경험이 적은 다이버의 능력에 맞춰 전체 팀을 조정해야 합니다. 이 네 가지는 모두 다이브 마스터로서의 핵심 역할과 직접 연결돼 있어요. 복습 문제를 풀어보면서 오늘 배운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1. 민사소송에서 손해를 일으킨 혐의를 받는 당사자는 누구인가? 정답, 피고입니다. 민사소송에서 피고는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되는 사람 또는 단체입니다. 원고는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 사람이고 피고는 그 주장에 대해 방어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다이빙 활동 중 사고가 발생했을 때 다이브 리더는 피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법적 책임의 위치를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2. 강의 중에 트레이닝 도구가 유익한 것으로 여겨지는 이유는 무엇인가? 정답. 자료를 더 흥미롭고 공감되게 만들어주기 때문이다입니다. 시청각 자료, 실제 장비, 데모 키트 등 다양한 교육 도구는 학습자들이 정보를 더 잘 이해하고 집중하도록 도와줍니다. 이들은 단순히 보는 것을 넘어서 경험하고 느낄 수 있게 하여 교육의 효과를 높여주며 이로 인해 더 높은 참여도와 기억 유지율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3. 훈련 중에 학생들을 일렬, 반원형 또는 유자 형태로 모이게 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정답. 모든 학생이 강사를 잘 보고 들을 수 있도록 하여 효과적인 소통과 학습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입니다. 교육 중 시야 확보는 매우 중요합니다. 학생들이 강사의 시범을 명확히 보고 지시를 들을 수 있어야 효과적인 학습이 가능합니다. 반원 또는 유자 배열은 시야와 청취 모두에 유리하며 학습 분위기를 통제하기에도 효과적입니다. 4. 효과적인 감독에서 약어 CORAL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정답. Communication, 소통, Observation, 관찰, Recognition and Response, 문제 인지 및 대응, Accounting,
인원 파악, 리더십입니다. CORAL은 다이브 리더가 효과적으로 그룹을 감독하기 위해 갖춰야 할 5가지 핵심 요소를 의미합니다. 이 중 어느 하나라도 부족하면 감독 품질이 저하되어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CORAL은 다이브 리더의 행동 기준이자 체크리스트로 매우 중요한 원칙입니다. 5. 다이브 리더는 연속 교육에 대해 어떻게 말해야 하는가? 정답 만약 하게 되면이 아니라 언제 할지의 관점에서 말한다. 입니다. 다이브 리더는 교육의 연속성과 중요성을 강조해야 합니다. 자격증 하나만 따면 끝이라는 생각은 잘못된 인식입니다. 교육은 지속되어야 하며 다이브 리더는 수강생에게 다음 단계의 교육 기회를 미리 제시함으로써 그들의 기술 향상과 안전한 다이빙 습관 형성을 유도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SDI 다이브 마스터 과정의 마지막인 7번째 파트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혹시 오늘 강의 내용 중에서 궁금하신 점이나 추가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알려주세요.